안녕하세요. 저는 칠곡경북대병원 혈액조련외과 이인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한우 세션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호르몬 양성 유방암의 치료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호르몬 양성 유방암이 다른 아형에 비해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시고, 이런 항호르몬 치료제의 종류와 작용 기전에 대해서 간단히 보시고, 그 전이성 호르몬 양성 유방암에서 지금 이제 첫 번째 표준 치료인 CDK4/6 억제제라고 하는 이 약제에 대해서 살펴보시고, 치료를 하다 보면 이제 내성이 생길 수 있는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잠시 보시고 요약을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호르몬 양성 유방암은 그 문헌에 따라서 전체 유방암의 한 65에서 75%를 차지하는 가장 흔한 아형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호르몬이라고 하는 것은 에스트로겐 수용체나 혹은 이제 프로게스테론 수용체, 에스트로겐 리셉터, 프로게스테론 리셉터와 같은 호르몬 수용체가 양성이 남을 호르몬 양성 유방암이라고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에스트로겐이 수용체에 붙어서 신호를 전달해서 암을 자라게 하고 호르몬 수용체 음성보다는 예후가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늦은 재발이 있어서 끈질긴 암으로 알려져 있고, 항호르몬 치료는 에스트로겐 자체를 못 만들게 하거나 에스트로겐 리셉터 신호를 억제하거나 에스트로겐 리셉터를 분해해서 종양세포를 자라지 못하게 합니다. 이 왼쪽에 이제 사진을 보시면은, 유방암 부위를 조직 검사를 해서 병리 의사가 슬라이드를 만들어서 이제 염색을 하게 되는데요. 이 에스트로겐 리셉터, ER, 프로게스테론 리셉터, PR이 양성인 경우는 염색을 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갈색으로 진하게 염색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ER 혹은 PR이 양성인 유방암을 호르몬 양성 유방암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호르몬 양성 유방암에서 에스트로겐 리셉터의 역할은 어떤 것들이 될까요? 암세포 중에서 이렇게 이제 에스트로겐 리셉터가 이제 수용체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센서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에스트로겐이 붙게 되면 암세포에게 성장하라는 신호가 전달이 되어서 암세포가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게 되는데 이런 항호르몬 치료는 수용체에 붙어서 신호를 작용을 차단하거나 혹은 에스트로겐 자체를 줄이게 되는 치료가 되겠습니다. 제가 이거 새로 다시 한번 이제 크게 그려봤는데요. 이제 암이 있고 여기에 이제 에스트로겐 수용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이런 이제 에스트로겐이 있는데 이 에스트로겐이 수용체하고 결합을 하게 되면 이제 암에게 계속 자라라고 하는 성장 신호를 전달합니다. 그러면 이 암이 이제 점점 이제 커지게 되죠. 그래서 항호르몬 치료는 이 에스트로겐 자체를 못 만들게 하거나 아니면 여기에 이제 결합을 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아니면 이제 신호가 전달되지 않도록 하거나 이런 여러 가지 기전으로 암을 자라지 못하게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호르몬 치료는 이제 기본적으로 저희가 설명을 드릴 때는 이제 폐경 후와 폐경 전으로 나눠서 이제 치료를 하게 되는데 폐경 후에는 이제 아로마타제 억제제, 그러니까 안드로겐에서 에스트로겐으로 변환하는데 사용되는 효소가 이제 아로마타제인데 이것을 억제하는 아로마타제 억제제를 사용을 하게 되고 그 폐경 전엔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타목시펜, 이 타목시펜은 에스트로겐 수용체에 결합을 해서 에스트로겐의 작용을 차단하는 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선 자극 호르몬을 분비하는 호르몬과 비슷한 작용을 하는 이 작용제를 투여하게 되면 그걸 이제 GnRH의 아고니스트라고 하는데 내하 수치에서 생성되는 호르몬을 억제해서 결국 이제 에스트로겐 생성을 억제하게 되는 이런 약들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제 고위험군인 경우는 이제 폐경 전이라고 하더라도 아로마타제 억제제와 이제 GnRH 아고니스트를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택적 에스트로겐 수용체 분해제는 에스트로겐 수용체를 직접 분해해서 에스트로겐 신호 전달 체계를 차단하는 약이 되겠습니다. 이런 항호르몬 치료는 이제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탈모나 안면 홍조, 야간 발한과 같은 이런 그 부작용이 있고 근골격계 통증이나 관절염이 있을 수 있고 이제 골다공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운동이나 이제 비타민 D, 칼슘 보충이 필요하겠고 인지기능 저하도 이제 있을 수 있고 이제 질 건조나
위축. 그래서 그 아로마타제 억제제 같은 경우는 이제 질 건조와 위축 증상이 심하고 이제 타모xifen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분비물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자궁 내막 증식증이나 자궁 내막암이 드물게 생길 수 있어서 주기적인 산부인과 검진이 필요하겠습니다. 어,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제 혈전증이 생길 수 있어서, 이제 그 증상이 있는 경우, 이제 숨이 찬다든지, 혹은 아니면 이제 그 다리가 이제 비대칭적으로 부종이 생긴다든지 하는 그런 경우에는 이제 검사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약제들은 우선 CDK4/6 억제제가 있는데 이것은 이제 지금 가장 흔하게 사용하는 약이어서 설명을 드리면은 CDK4/6 억제제는 이제 세포 주기의 진행을 차단합니다. 그러니까 세포 주기가 계속 거듭이 되면 이것이 이제 세포가 점점 증식을 하게 되는데 그중에서 지원기에서 S기로 가는 이 부위를 차단함으로써 종양세포의 증식을 억제하는 약이 CDK4/6 억제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PI3K, AKT, mTOR라고 하는 신호 전달 체계를 억제하는 약인데 이 PI3K, AKT, mTOR는 세포의 성장과 증식, 생존과 대사를 조절하는 이제 핵심 신호 전달 경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차단을 해서 종양세포를 죽이는 종양세포의 증식을 억제하는 약이고 이 PI3K 억제제는 알펠리십이나 카피바설티카 같은 약제 그리고 mTOR 억제제 는 이제 비교적 예전 약이긴 하지만 에베로리무스와 같은 약제를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 전이성 호르몬 양성 유방암의 이제 치료인데요. 이거 제가 이제 예전에 학회에서 발표한 것을 그대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이거 당연히 다 아실 필요는 없고, 제가 이 슬라이드를 가져온 이유는 이 전이성 호르몬 양성 유방암의 치료가 이렇게 상당히 다양하고, 이제 호르몬제, 그다음 표적 치료제, 그리고 이제 세포독성 항암제와 이제, 같은 약들도, 그리고 세포독성 항암제, 요즘 가려서 잘 안 보이는데, 항체 약물 적합제, 또 사용을 할 수가 있어서 이렇게 다양한 약들로 치료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가장 많이 쓰는 약제는 CDK4/6 억제제이고 리보시클립, 아베마시클립, 팔보시클립과 같은 약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약을 쓰다가 병이 진행을 하게 되면 아마 조직 검사를 새로 하자든지 아니면 유전자 검사를 해보자는 그런 얘기들을 들으실 수 있는데요. 그런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이제 ESR1의 돌연변이가 있는 경우, PIK3C의 돌연변이가 있는 경우, 혹은 AKT-P10의 돌연변이가 있거나 호르몬 양성 유방암이라고 하더라도 브라카의 돌연변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 각각 돌연변이에 따라서 약제들이 이제 설정이 되게 됩니다. 이런 픽3C 돌연변이가 있는 경우는 알펠리십이나 카피바설팁, 그리고 브라카 돌연변이가 있는 경우는 이제 올라파리카 같은 약제들을 사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돌연변이 검사를 통해서 이제 최적의 치료를 받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호르몬 양성 유방암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세포 독성 항암제나 이런 항체 약물 접합제들을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치료 옵션이 상당히 넓어졌습니다. 이것은 이제 CDK4/6 억제제 이제 임상 시험들을 제가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요. 그래서 무진행 생존율을 거의 이제 2배 가까이 증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버제니오, 임넨스, 키스칼리라는 약제들이고 제가 이 슬라이드를 또 가져온 이유는 저희가 이제 그 병원에서 처방을 하는 약제들은 이런 1상, 2상, 3상 이제 수십 명에서 수백 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많은 검증을 거쳐서 확실히 효과가 있다고 증거가 있는 약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약들을 이제 주된 치료로 열심히 치료를 하시는 것이 맞고 이제 건강식품이나 아니면 이제 그런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여러 이제 대체 그런 이제 약제들을 사용을 하시는 것은 이제 증거가 이제 불분명하고 이제 그런 약제들이 사실은 이런 저희가 병원에서 처방을 하는 약제에 어떤 상호작용이 있는지 밝혀져 있지 않기 때문에 치료에 방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약제들 를 물론 안 하시겠지만 이제 병원에서 이제 치료를 하는 이런 이제 치료제에 좀 더 집중을 하시는 것이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오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하지만 열심히 이제 치료를 하다 보면 내성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구에 따르면 1차로 CDK4/6 억제제와 내분비 치료를 하다가 한 12개월 정도 지나면 약 한 환자 2에서 30% 정도가 20%에서 30%에서 질병이 진행을 하게 되고 시간이 한 18개월 정도 지나면 이게 한 30에서 50%로 증가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내성이 생긴 경우에도 치료를 다른 약으로 바꿔서 이제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성 기전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가장 흔한 것은 이제 ESR1 돌연변이라고 하는 이런 이제 돌연변이가 생기는 경우에 이제 치료가 안 듣게 되고 그 외에 이제 RB라는 유전자가 이제 로스가 되는 경우, 없어지는 경우, 그리고 이런 PI3K, AKT, mTOR와 같은 다른 신호 전달 체계가 활성화가 되는 경우, 이런 이제 여러 가지가 이제 내분비 치료의 저항 기전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저항 기전이 생기더라도 저희가 다른 약제로 바꿔서 치료를 할 수가 있고, 최근에는 이제 먹는 서드 제제, 이제 경구형 서드 제제가 나와서 ESR1 돌연변이가 있는 경우에 저희가 이제 고려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은 이제 여러 표적 치료제들도 내성에 사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약제 옵션을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짧아서 제가 이제 다 많이 이제 얘기는 못 해드렸는데, 호르몬 양성 유방암은 전체 유방암의 한 65에서 75%를 차지하는 가장 흔한 암이고, 에스트로겐 리셉터나 프로게스테론 리셉터가 양성인 경우에 저희가 호르몬 양성 유방암이라고 정리를 하고요. 에스트로겐이 이제 수용체에 붙어서 신호를 전달해서 암을 계속 자라게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차단하는 것이 치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타목시펜이나 아로마타제 억제제 혹은 CDK4/6 억제제와 같은 약들이 사용이 되고 CDK4/6 억제제는 현재 전이성 유방암의 1차 치료제이고 기존 약제 대비 무진행 생존율을 2배 가까이 개선을 시켰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치료를 하다 보면 내성이 생기게 되는데 내성이 생기게 되는 경우에도 표적 치료제나 경구형 서드 제제를 고려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여기까지이고 이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메일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